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국감장 들어가기 전에 소감 또 앞으로 어떤 기조로 국감장에서 답변할지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잠시 뒤 10시부터 오늘 경기도 국감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좀 쟁점이 될지 또 오늘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는지 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생경제 살리기에 여념이 없어. 여념이 없어야 되는데 네, 한동안 나경원 연구소 소장을 지내고 네. 요즘 그다음에 중간에 오세훈 연구소 소장을 지낸 아유, 다음에 이번에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포괄적으로 윤석열 연구소 소장을 지내면서 최근엔 또다시 대장동 연구소 이번 소장은 아니고 간사로. 왜냐면 대장동은 저보다 고수들이 많으니까 네, 일단 실무 간사로 대장동 연구해 보니 오늘 그래요.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이 네, 대부분 옳다. 옳다. 제가 참여연대에서 20년 네, 권력을 전문적으로 감시한 단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양심을 가지고 어, 저희가 항상 권력 비리 사건의 특징은 네, 네. 그 사건의 주도자들이 돈을 먹는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가 아니라요. 네, 돈을 먹은 자들이 아, 범인이고 돈을 먹게 한 자들이 범인이고 네, 돈을 먹게 한 자들, 돈을 먹은 자들, 비호한 자가 범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재명 지사가 지금 출석 앞두고 기자회견 네. 같은 거에서 잘 설명했잖아요. 네, 100% 민간이 독식하려고 했다. 어, 실제로 남욱 정영학 씨 등이 네. 이 사건의 진짜 설계자들이라는 건 지금 거의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중간에 김만배 씨 그룹이 들어온 거고요. 네, 그를 비호하는 그룹들이 따라 들어온 거고요. 곽상도. 대부분이 국민의힘 계열이고 국민의힘 유해 인사들이거나 아니면 친박 보수 법조인들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배성준, 네, 그 다음에 곽상도, 박영수 네. 전부 다 의혹이 좀 불거져 국민의힘하고 있고, 특수관계이거나 네, 아니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었거나 아니면 윤석열하고 다 관련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윤석열의 부친 안 팔리는 곳에 급매물된 아파트 그 주택까지 사줬기 때문에 김만배 씨 그룹이 돈은 거기에 얽혀 있잖아요. 그게 만약 유동규가 돈을 받았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2번이나 사과했는데 방금도 저 네. 사과 잘한 겁니다. 2번이 아니라 20번, 30번이라도 사과해야죠. 어쨌든 인사권자로서, 예 실무 간부가 네. 그런 짓을 저질렀다, 가담했다. 아하.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2번 사과한 거 잘한 것이고요. 네, 총 5,503억이 아니라 5,800억 정도 다른 것까지 다 하면 네, 환수를 했고 저 화천대유 쪽이 한 4천억 정도 네, 수익이 남은 거로 보이는데 물론 이것도 완전히 확정된 수익은 아닙니다. 음, 앞으로 추가 생길 수도 있고 일부도 환수할 수도 있고요. 네. 최소 LCT 네. 같은 경우는 1조 원이 넘는 특혜를 엄청난 이익을 얻었는데 공공에 환수한 돈은 0원이잖아요. 오히려 더 시 예산이 예, 들어갔어요. LCT야말로 시 예산이 1,000억이 들어갔는데 LCT야말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최대 비리거든요. 전원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내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네. 그 사건과 비교해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해 윤석열 보면. 장모가 투자한 경기도 양평의 아파트 사건도 네. 공공이익 환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아하.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건을 비교해 보면 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거대한 네. 민간 부동산 투기 회사들, 민간 부동산 개발 비리 회사들의 전횡이 있었고 폭식이 있었고 그걸 이명박이 LH는 손을 떼라라고 이야기하고 네. 신영수 국민의힘 전 의원이 동생이 뇌물을 받고 로비를 하고 구속되고. 요 과정을 보면 예. 민간 개발 비리색 때 날개를 달아준 거죠. 아하. 근데 2010년도에 예상을 깨고 이재명이 시장에 당선되면서 그래서 이 사건의 첫째 설계자인 네. 그 여기에도 보면 이제 시사인에도 잘 나와 있어 대정당 내부자 네, 그러면 모 회사에 이강길 대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C7이라는 회사에 네. 그 이 사람- 실명을 공개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인터뷰 통해서. 남욱과 정영학을 끌어들여서 설계를 한 겁니다. 맨 처음에. 막 땅을 여기저기 사서 이제 팩트가 다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2010년에 그게 좌절이 돼요. 아하. 이재명 시장이 당선됐거든요. 네. 민간이 완벽한 폭리를 취하고
폭식을 하려고 했던 게 좌절이 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민관 공용으로 트는데 그 사이에 이강길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되면서 아하. 남욱 정영학이 주도하는 네. 그런 게임이 된 거죠. 오징어 게임이 된 거죠. 음. 그 다음에 남욱이 또 구속이 되면서 네. 김만배, 배성준 등이 또 들어와서 아. 주도하는 게임이 된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재명은 그것을 본인이 일면 시장이 돼서 2010년도에 중간에 그 전 과정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막은 것뿐입니다. 아하. 다 못 막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을 수는 없는 거고 네. 간부가 하나 연루된 건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한 거 집값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 정치적 음. 책임은 비판받을 수 있고 예. 본인도 유감이라 하잖아 아쉽다 그러잖아요. 더 많이 완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은 결과론이긴 하지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는 겸허하게 국민들께 사과도 하고 위로도 드리고 네. 제도 개선에 대한 약속도 하고 아하.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오늘 뭐 비교적 출석하면서 그 부분이 잘 설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걸 쭉 정리해 보면 맨 처음에 이 공공개발하려고 했던 이재명 그 성남시장 당시 그 시장의 계획을 막은 사람이 누군지 그걸 좀 봐야 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돈의 흐름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된 거냐 뭐 이 녹취록도 나오고 진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말보다 돈이 어디로 갔느냐 예. 그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이고 국민들을 위한 투명한 공익적 정책이 네. 어떻게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는가 이 네. 과정에 개입한 자들이 아하. 첫 번째 범인이고요. 예. 이 자들이 대부분 이 중에 이제 일부 탈락한 자도 있잖아요. 뭐 네, 배제되는 자도 있고 음. 여기 지금 이강길 대표도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본인도 자기가 배제됐다 나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실제 돈을 먹은 자들이 네. 두 번째 범인이고 이들이 주범인 거죠. 아. 이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는 언뜻 보기에 너무 많은 초과이익이 있었고 뭐 유동규도 연루되고 돈이 그러니까 너무 크잖아요. 아, 더 하니까. 속상하고 심란하고 네. 그래서 아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도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어쨌든 이재명이 성남시할 때 발생한 문제니까 이재명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비판 여론도 꽤 있어요. 저는 또 그런 여론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진상을 파가면 파갈수록 음. 진실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이재명 지사도 이야기한 것처럼 마을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걸 고군분투해서 대여섯 도둑이라도 잡았거나 막았어요. 근데 막 저쪽에 선어 도둑을 못 잡았어요. 네. 그렇다고 내 이놈, 너 못 잡은 놈, 못 막은 놈, 네가 제 범인이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우영 선생님도 비교를 잘했던데요. 네. 오징어 게임 보시면 지금 일각에서 아니 제작비 220억에서 240억 받고 네. 지금 1조가 넘는 이익을 넷플릭스에 줬는데 왜 그렇게 한 거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으니까 아.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 뭐라고 나서냐면요. 예. 아니 당시 아무도 드라마를 제작 안 하려고 했는데 10년 가까이 잘못하면 쪽박 차니까 한 푼도 안 주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네. 넷플릭스가 200억에다가 거기에다가 제작사 이윤 목까지 해서 최대 240억을 줬다면 네. 그건 잘한 거다. 대박 날지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대박 나니까 러닝 개런티 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안 했냐? 예, 이렇게 하는 거. 만약에 러닝 개런티를 하려고 하면 저쪽에서 야 우리가 제작비까지 이윤까지 그렇죠. 다 쳐서 주는데 망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러닝 개런티냐라고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러닝 개런티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된 겁니다. 적자도 같이 책임질래? 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제 240억을 들였는데 만약 홍보비까지 넷플릭스 한 300억을 들였다고 쳐요. 네. 완전히 쪽박을 찼어. 악평을 그렇죠. 받고 그럴 수도 있죠. 개망 흔히 말하는 망작이라 그러죠. 네. 망작 위에 개를 쓰면 개망작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400억 뭐 그 명예훼손상까지 한 400억 손해를 봤어. 네. 자 5대5로 나누자. 아. 그럼 제작사는 200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걸 빗대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의 개발은 시작돼서 이미 주민들은 땅도 판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 시 모회사에서 많이 살았어요. 네. 이 사람들이 그때 부산저축은행부터 대출 받아서 대출 샀다는 거 1115억 그다음에 네. 나머지 대출가 2천억 가까이 받은 겁니다. 네. 이때 온갖 불법 비리 대출이 있었는데 이걸 수사 담당자 윤석열인데 변호사는 박영수였던 거예요. 여기서 냄새가 나잖아요. 이걸 수사를 안 해면 만약 이때 이 관계자를 전원
구속시켰으면요. 네. 이 아하. 대장동의 민간 토건 비리 세력들이 일망타진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을 못하게 되죠.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성남시나 LH가 다시 힘을 합쳐서 공공으로 완전히 하거나 네. 아니면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어도 예를 들면 조금 양심적인 상대적으로 폭리를 덜 취하는 사업자가 새로 들어오거나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때부터 시작이 예, 된 사실- 상황이고 그때 주인 검사가 윤석열 전 예, 이 총장이었다. 사업의 설계는 네. 정확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C7의 이강길 대표가 주도했어요. 본인도 네. 지금 어제 KBS 인터뷰도 나와서 하더라고요. 시사기획창에 직접 인터뷰 나왔어요. 네. 본인이 길게. 뭐 본인도 억울할 테니까요. 예, 다 이제 이야기-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나무과 정영학을 내가 끓여드렸는데 중간에 배제됐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설계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 정영학이 참. 최고의 전문가요. 남욱은 한나라당 청년이 부위원장이니까 네. 로비하려고 뽑았다. 정치권에 둘 다 연결돼 전문가다. 있으니까. 둘 다 전문가고 둘 다 발이 넓고 네. 그다음에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받을 때 김만배한테 부탁해서 박영수를 변호사로 네. 선임한 겁니다. 이건 이제 이강길이 연결이 아닌 또 다른 돼 사람이 구속됐는데요. 이강길도 네. 또 다른 사람이 네. 구속되고 이강길은 바로 신영수와 그 동생한테 뇌물을 제공해서 구속된 겁니다. 신영수 동생한테. 네. 세돈. 그러니까 다 이제 어떤 설계인지 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처음에 어. A 세력이 주도를 했구나. 예. 막 뇌물도 주고 불법 대출도 받고. 음. 근데 그 사건을 검사들이 덮었네. 윤석열을 중심으로 박영수가 변호사로 등장하고. 그런 의혹을 이제 예.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혹인데 네. 그 사람들이 수사 검사였고 당시 그 검사에 맞선 변호사가 박영수였다는 건 네, 사실로 그거는 드러난 사실입니다.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남욱하고 정영학이 전면에 등장하네. 음. 근데 남욱이도 구속이 되네. 아하. 당시에 예. 로비라고 돈을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김만배와 배성준 등이 다시 주도권을 잡은. 아. 근데 김만배 스스로도 이재명은 인터뷰 한번 할 때 보고 네. 케미도 안 맞고 예. 그 사람이랑 만날 일도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다. 이재명도 인터뷰할 때만 봤다. 그 후로 네. 본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이 여러 번 봤으면 목격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벌써 나왔겠죠. 사진도 나왔을 거고요. 네. 진짜 인터뷰만 딱 한 것 같아요.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럼 벌써 공범이 아니잖아요. 네. 각기 가를 건 거고 김만배가 머리가 좋았고 초와 로비스트들과 변호사단 법률단을 구성해서 최대한 폭식을 끝까지 취하다 걸린 사건인데 네. 생각보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리니까 그때 그때 이 사건의 설계자들 담당자들 나무 정영학 김만배 유동규. 그다음에 유동규도 뭐 어떤 역할을 했는데 유동규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저는 보이는데 네. 어쨌든 방금 말한 그 설계자 3명 C7의 이강길 대표님이 배제되어 있고 그 셋 사이에 싸움이 나는 거죠. 나한테 더 주라.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 돈을 썼는데 그것들 주라. 누가 돈 더 달라고 한다. 그러면 싸움이 더 줘야 났다. 된다. 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아하. 그러면서 각자 자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남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말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각각 그리고 얘기가 다르니까. 이들의 상당수 국민의힘류의 인간들인데 당연히 국민의힘을 비호하면서 곽상도처럼 걸려버린 데는 어쩔 수 없고 네. 이게 이재명 탓이다라고 몰아가는 거죠. 음. 너무 의도가 불순한 거죠. 근데 이 안에도 최소한의 양심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경재 같은 사람,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 네, 박근혜 네. 씨 변호사, 이경재 같은 나서서 네. 이재명이 싫지만 이재명한테 뒤집으시면 안 되지. 이재명 아무 관련 없지. 왜냐면 이건 진짜 자기들이 다 해먹은 사건인데, 근데 이재명 와갖고 하도 못하게 하니까 그런 민간합작으로 겨우 돼가지고 5,800억 정도 떼가고 나머지로 네. 자기들끼리 해먹는 사건인데 그러면서 싸움이 나고 싸움이 난 여기 건데. 불거져 있고 예, 근데 로비 이재명 의혹이 책임을 나온 하니까 거고. 이경재 변호사가 왜 이재명 편을 들겠어요? 유명한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이재명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이재명이 당시 성남시장은 공공개발로 가려고 했고 예. 그게 어그러지면서 결국에는 사실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민간 개발하면서 좋다 그러면 이익을 확정해서 예. 비올라 하게 되면 만약에 손해 나면 예. 하나도 못 받으니까 예. 확정해서 가져가고 남은 걸 뭐 민간이 가져가는 식으로 했는데 땅값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예. 그 몫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자, 오징어 게임도 똑같잖아요. 제작 아무도 안 해줄라 그래. 음. 아 근데 240억을 주겠대. 세상에 제작비 플러스 알파로 이윤까지.
옳거냐고 손을 잡아야죠 당연히. 그렇게라도 했어야죠. 안 그러면 제작이 무산이 되는데. 그냥 그 시나리오 대장동 붙이는 거죠. 땅도 네. 개발이 2004년부터 이야기가 된 곳인데 완전히 아. 무산되면 주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 동네 뭐가 되겠어요? 성남시장으로서 그러면 우리한테 확정된 이익을 처음에는 처음에 배당은 1,800억 정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야, 1,800억 어디입니까? 거기다 최종적으로 5,800억 가까이 네. 확정 이익하고 중간 이익을 받으면 거기다 힘을 몰아줄 수밖에 없죠. 음. 조건이 제일 좋잖아요. 음. 손해가 나도 나누자, 이익을 나도 나누자는 사람하고 네. 그다음에 뭐 몇백억만 주겠다는 팀하고 그렇죠. A팀, B팀이 그랬다. C팀이 1,800억을 주겠다 먼저.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먼저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에는. 더더구나 당시 성남시는 모라토리엄 상태입니다. 돈이 없었죠. 온갖 하려고 새누리당 계열의 국민의힘당 계열의 성남시장과 성남시의 부패가 극에 달하였던 상태, 돈이 없던 상태입니다. 네. 그 전 과정을 이해하면 결과론적으로 유동규가 잘못을 일부 저지른 거,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를 다 환수 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은 네.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재명의 결격사유다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전국 곳곳에서 엄청난 이런 부동산 개발 비리와 폭리가 있었던 걸 보면 LCT 같은 경우를 LCT를 예를 들면 네네. 그다음에 LCT. 심지어 기업형 뉴스테이 어. 기업형 민간 임대에서도 네, 박근혜 네. 정권에서 엄청난 폭리 발생을 보면 이재명은 잘한 겁니다. 아. 잘했단 말이 좀 거슬리는 분들이 있다면 선방한 겁니다. 이 정도면. 10명의 도둑 중 6명은 맞고 4명을 못 막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6대 3.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도 그렇잖아요. 결국 결과적으로 넷플릭스가 떼돈을 버니까 왜 러닝걸은 다 러닝게이트 했냐.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택시 산악금도 똑같아요. 택시 업자들이 기사님들한테 네. 15만 원 받고 나머지는 다 니들이 알아서 가져가라잖아요. 근데 그 산악금도 악덕이잖아. 악덕 그렇죠. 사업주잖아. 이재명 시장은 지금 악덕 시장처럼 돈을 업자한테 받아낸 거예요. 아하. 그 사람들이 택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기사님들이 이미 8시간 정도 일해서 산악금 내고 나머지 10시간 정도 일해서 네. 겨우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장시간 그렇죠. 저임금 노동을 해서.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택시 회사를 감시하는 주주들이 이랬다고 쳐요. 갑자기. 아. 보니까 박종호 택시 기사가 음. 산악금 15만 원 내고 요놈이 보니까 20만 원을 벌어왔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너 왜 이렇게 설계했어? 어. 네가 25만 원 받는 걸 해야지. 아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일 안 하죠? 그렇죠. 누가 기사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훈 기사님은 음.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서 받아간 자기 돈을 이제 더 챙긴 거잖아요. 엄청난 네. 고통을 하면서 물론 화천대유가 그런 사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이재명 시장은 만든 겁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아하. 불가피했고 예. 나중에 예상 이득이 LH에서도 뭐 한 340억이다.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뭐 3천억이 안 될 거다. 이렇게 그다음에 새누리당 성남시의회는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시장이 말은 이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 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망하든 돈을 벌든 민간이 하게 하면 되는지 왜 성남시가 끼어드냐 난리 피운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 전후 사정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고 잘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자극적으로만 나오고 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몸통이고 그 위에는 윗선이 이재명 전 지사고 그리고 그분 그 뭐 김만배 씨 이 그러니까 녹취록에 나오는 그 말이 그분이 있었는지도 이재명이다. 모르겠지만 이종수 중앙지검에 나와서 하나 나왔는데 한 군데 있었는데 네. 정치는 아니다고 지금 또 밝혔잖아요. 특정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거기서 위증하면 처벌받아요. 뻔히 나중에 수사 검사만 수십 명인데 어떻게 이정수 중앙지검이 거짓말하겠어요. 네.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데. 아하. 근데 심지어 저기 이제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하지 않도록 네. SPC에 출자를 하자.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남의 뜰을 만들잖아요. 네. 만들었죠. 요거까지도 배임이라는 거야. 배임의 증거라는 거야. 아. 아니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가져가지 않도록 우선하지 않도록 이게 어떻게 이게 배임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언론 보도는 뭐냐면 와 이재명한테 보고된 문건이 있다. 이재명이 사인했다. 뭐 10건 나왔다. 불법이다 뭐 비리다. 그런 배임이다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보도가. 아니 성남시장이 그러면 네.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보고를 받았고 이를 당연히 사인을 해야죠.
그 어쨌든 성남시 이득이 최대한 네. 성남시가 100% 주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돈도 없는 상황에서 성남시 이득을 최대한 확보한 거니까 나머지는 다 결제를 해준 거죠. 네. 그래서 거기다 초과이익까지 달라 그러면 사업이 깨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초과이익을까지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랬으면 물론 사업이 안 나중에 됐다. 수사나 조사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5,800을 먼저 가져갔어요. 네. 박정우 기자님과 제가 동업을 하는데 이제 예상 이익이 1,0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초과이익도 제가 반반씩 나누자 그래요. 박정우 기자님한테. 네. 그럼 박정우 기자님 당장 뭐라 그랬어?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주기로 한 5,800억은 음. 다 못 줘. 그러면 그것도 초과이익에 대해서도 니네들이 주장을 하려면 손실에 대해서도 반반씩 가지자.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나올 좋아 수밖에 없는 거죠. 초과이익이 생긴다고 쳐. 음. 그러면 니들이 50% 우리가 50% 가져간다면 네. 지금 5,800억 이것도 반땅 하자. 계약이라는 건 제가 이걸 시행하는 사람들한테 다 계속 저는 네. 시공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음. 틈만 나면 제 주변에 엄청 많고 당연히 만약 초과이익 한수 주장했으면 리스크도 같이 자고 주장했을 것이고 그렇죠. 먼저 네, 네. 떼주기로 한 돈 있잖아요. 네. 그 돈을 손보자 그랬을 거라는. 그러니까 아까 오징어 게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네. 러닝게이트 했으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손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왔을 거고 계약사항에. 만약 쪽박 그런 찼으면 한국 제작사가 그렇죠. 400억 손실이다. 그럴 수도 있죠. 200억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거죠. 만약에 화천대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화천대유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만든 예.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은행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책임이 안 근데 묻냐. 하나는 쏙 빠져 있어요. 음. 하나는 대표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때 친이 친박 행세를 했던 은행이에요. 그래요? 당시 은행이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당시 경영진이요. 김승부터 김정태까지 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히려 더 네. 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최순실의 나오고 로비도 있고요. 받았던 집단이고요. 최순실하고 거래도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하나은행 SK처음에 뭐 최태원 동생 네. 최기원이가 돈을 400억을 키움 파트너스에 두고 그 돈이 네. 일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하. SK 연루설이 많았잖아요. 네. 박상도까지 끼고 음. 오히려 그것은 격가지고 네. 오히려 본질을 흐리고 재벌대기 몸통이다라는 것으로 네. 잘못 들릴 수가 있어요. 자, 국민의힘과 몸통인데 네. 국정하셨나요?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이 현장을 저희가 보고요. 가야죠. 저희 다음 가야죠. 주에 또 이 예. 현장 국감을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끝까지 우리 오마이 TV하고 네. 국정감사 함께 봐주시고요. 민형배 여러분 항상 진실과 진리와 팩트랑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